자, 안녕하세요. 교과서 72쪽 드디어 네 번째 단원이죠. 용해와 용액이라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용해와 용액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용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텐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이번 단원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되게 예쁜 색깔들의 어떤 액체들이 이렇게 컵에 담겨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73쪽을 보니까 분말 주스를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몇 번 휘휘 저어주면 맛있는 어떤 주스나 음료수가 완성이 되죠. 네, 가루가 물에 녹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물질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용질이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라는 말도 배워볼 거예요. 되는 양이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해볼 거고요. 물의 온도에 따라 용질, 아까 나왔던 말, 용해, 아까 나왔던 말, 양이 어떻게 될지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드디어 네 번째 새로운 단원 용해와 용액이라는 단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이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의 초콜릿 모두 알고 있죠? 이렇게 색깔별로 다 다른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자, 오늘은요, 이 초콜릿을 한번 봐주세요. 자, 초콜릿의 색깔들이 왜 모두 다 다를까요? 맞습니다. 이 초콜릿의 색깔들은 초콜릿 위에 겉에다가 각각 다른 색소로 만든 색깔들을 입혀 놓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각각의 색깔이 다른 초콜릿들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 맨 처음 시간에 사인펜 색깔별로 물을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색깔별로 각각 색소들이 둘러싸여진 이 초콜릿도 물에 닿으면 뭔가 녹아내리거나 번져나가거나 사인펜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얘는 사인펜이랑은 다르고 먹는 거니까 그냥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각각 이유가 다 있겠는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초콜릿을 모두 나누어 주었을 거고요.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초콜릿이 없는 친구들은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이런 동그란 모양의 색깔 다르게 들어있는 초콜릿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초콜릿을 오늘은 이용한 실험을 할 거고요. 오늘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집에서 쓰는 이런 접시. 선생님은 이런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페트리 접시라고 하는 접시를 준비해 봤는데 보통 집에서는 페트리 접시보다는 다른 이런 색깔이 있는 유리 접시나 어떤 일회용 접시들을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어떤 접시를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이 색깔마다 다른 초콜릿을 넣어 볼 거기 때문에 접시의 그 깊이가 초콜릿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접시가 초콜릿보다 낮다면은 찰랑찰랑해서 초콜릿이 물에 모두 잠기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초콜릿의 이 두께보다 더 깊은 접시를 한 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초콜릿을 뜯어서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투명한 접시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투명한 접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닥이 하얗기 때문에 접시를 놓아도 잘 보이지만요. 만약에 검은 책상이나 아니면 나무로 된 색깔이 있는 책상을 사용한다면 색깔을 확실히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무 이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하얀 종이를 깔고 나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오늘은
이 접시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거는요,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라오는 건데요. 물을 여기에 부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붓냐? 찰랑찰랑할 때까지 붓는 게 아니라 한 이 접시에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한 3분의 1 정도 되게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되게 한번 부어 보았어요. 그럼 물이 조금 찰랑찰랑하면서 조금만 더 부어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부은 다음에 할 것은요, 아까 보았던 이 초콜릿들 있죠? 초콜릿 색깔을 잘 생각하면서 이곳에 올려 놓아 볼 거예요. 이 물 안으로 올려 놓아 볼 건데요. 색깔을 잘 생각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은지, 얘를 물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감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무늬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된 친구들은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잠시 끄고 핸드폰으로 이 완성된 그림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나는 조금 이따 찍어야지 하다 보면은 색깔이 너무 많이 섞여버려가지고 사진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 바로 사진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선생님이 만드는 거 보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빨간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하늘에다가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놓아 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초록색을 놓고요. 가운데는 노란색, 이렇게 파란색도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리고 주황색도 가운데 한번 딱 놔볼까요? 자, 이러면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이 빨간 색깔부터 먼저 넣은 색깔부터 색깔이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져나가다가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딱 사진을 찍는 건데요. 지금은 색깔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모여만 있죠. 자기 원래 색깔 근처에. 근데 이게 색깔을 점점 만나면서 어떤 선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진을 찍어주면은 조금 더 멋진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선생님이 만들어 본 작품은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바로 산에서 바라보는 노을이었어요. 좀 이해가 가나요? 자, 이쪽이 산이고요. 아직 파란 하늘이 있으면서 여기에 주황 색깔 해가 지면서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을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무늬, 아니면 어떤 모양,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런 색깔이 없는, 투명하지 않은 이런 접시에다가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는 이런 접시를 더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따로 밑에 하얀 종이를 깔 필요는 없겠죠. 자, 여기도 접시에 3분의 1 정도 되게 이렇게 물을 넣어주세요. 이 접시가 바닥이 살짝 원폭하게 되어 있어서 이 위에 부분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위에 부분까지도 초콜릿이 들어갔을 때 조금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도 한번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색깔을 놓고 선생님이 원하는 색깔이 조금 모자르네요. 그래서 여기는 주황 색깔로. 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한번 지켜보았는데요. 아까 그 평평한 투명한 패트리 접시에다가 만들었을 때랑은 조금 더 다른 모양이 생겨났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만 이 바닥에 움푹한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색소들이 번져나가면서 그 무늬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색을 놓았던 테두리 부분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낮아서 갈색깔 색소들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요. 위에 있던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색소들이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나 노란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잎 모양의, 풀잎 모양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시에 있는 무늬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예쁘고 되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접시 바닥에 무늬나 굴곡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접시를 사용하는지 잘 보고요. 집에 있는 최대한 평평한 접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이런 무늬가 있는 일회용 접시를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멈추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실험, 교과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초콜릿 가지고 실험했던 게 맞죠? 이렇게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로 둘러싸인 초콜릿은 우리의 눈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달콤한 맛으로 입도 즐겁게 해줍니다. 이렇게 초콜릿의 겉면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색소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다양한 초콜릿을 넣어 보았죠. 자,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접시, 패트리 접시나 아니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평평한 접시에다가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담아 두었어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원하는 모양, 원하는 색깔대로 집어 넣었죠. 그랬더니만 우리가 만든 모양 외에도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무슨 바둑판처럼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번갈아 가면서 알록달록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모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모양은 어떤 모양에 더 가까웠나요? 여기에 없는 완전 새로운 모양이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물의 처음 색깔은 어땠을까요? 네, 물의 처음 색깔은 완전 투명했죠. 물은 완전히 투명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까봐 패트리 접시 같은 투명한 접시를 사용할 때는 밑에다가 하얀 색깔 종이를 대야 한다고도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초콜릿을 다 넣고 나니까 색깔이 어떻게 변해갔나요? 맞아요. 초콜릿 색으로 변해갔죠. 투명한 물이었는데 빨간색 초콜릿을 떨어뜨린 곳은 빨갛게 변해갔고요. 노란색 초콜릿을 떨어뜨린 곳은 노랗게 변해갔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초콜릿 겉면에 색소가 녹아서 그렇겠죠. 초콜릿 겉면에 묻어있던 색소가 녹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결국은 색깔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색깔들이 섞여서 조금 불투명해졌기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맛있는 초콜릿을 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번 단원은 이런 것들, 오늘 했던 실험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색깔이 물에 녹았던 것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물질이 물이나 어떤 다른 물질에 녹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재미있었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